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루킹의 힘을 쓰다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오늘은 이정이라 할 뻔했어. 아니,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방금까지도 부르시고서는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참 당황스럽네. 네, 이인혜입니다. 네,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 네, 이희애가 아니고 네, 이인혜가 맞습니다. 참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찝어내네요. 네, 그래야죠. 시작부터 힘이 빠져. 빠지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예, 기빨리는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자, 덥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네. 이 희네. 이인혜요, 이인혜. 네.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네. 하얘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네. 두고 보겠어요. 네. 자, 뭐 농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많이 바쁘셨죠? 네, 좀 아무래도 바빴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를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 안국동에서.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집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뭐 요즘 현장 가보시면 어떤 분위기가 있던가요? 요즘 아무래도 가보면 계속 뭐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집회가 계속 연이어지고 또 헌재 재판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사람들 동력을 잃은 거 그러니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제일 걱정이 있는데, 돼요. 예. 네, 근데 그 추운 날에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또 어쨌든 이 일이 단순히 뭐 개인의 비리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내란 수괴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의 심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해 주시고 동력도 상당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늘 걱정됐던 것이 이 추운 겨울에 계속 우리가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조금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명절도 한번 쉬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몸이 한번 좀 집에 있다가 따뜻한 데 있다가 나오려면 이 요즘 같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주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이 줄었다고. 저쪽 놈들은 저렇게 악을 쓰면서 바득바득 덤비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분으로 계속 오시는군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수구진영 쪽에서 오히려 확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요? 예전에는 그 광화문 헌재 앞에 이제 그 경복궁 앞에서 이제 집회를 열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쪽으로 건너서 광화문을 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럼 가보면 일단은 막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면서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한참 많았을 때는 좀 위협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게 없고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체감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그쪽도 기가 꺾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렇죠. 이거 분위기를 자기가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거든. 그리고 전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윤석열 재판 과정에서 그 태도를 보면서 쟤 도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기가 군대 보냈다고. 그건 내가 보냈다고. 내가 지시했다고. 갑자기 또 그래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내란을 지시했다. 팩트했다고, 네, 이걸 지시했다. 자백을 하는 네, 거거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 돌았구나. 그래서 얘는 이미 헌재라든지 이런 재판은 포기했구나. 얘는 지금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국면을 바꾼다든지 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자기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기 구출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지자들은 올해 지금 맥이 빠졌네요. 그렇죠. 지금 움직일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이제 법으로도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겠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항상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뭐 이제 전광훈이나 네. 혹은 신혜식이나 뭐 배인규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꼭 자기들이 막 나서서 뭔가 하자고 해요. 전한길 씨도 그렇고 계속 막 뭘 앞에 나가서 막 우리가 싸우자 헌재로 막 쳐들어가자 뭐 싸우자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전 항상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게 꼭 자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선동해서 너희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혜식도 현장에는 없더라고. 아니 그렇게 정광훈도 없고 전한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본인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유,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제일 당황스러워요. 뭘 알고나 하는 소린가.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네 멋대로 해라야. 국가기관은 건드리지 않을 터이니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래도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지.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국가기관이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세상을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돌았구나. 아니 뭘 잘못 배웠구나. 아니면 못 배웠구나.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제일 황당한 거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공무원 시험 강사였다며요.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 강사면은 제일 먼저 알 거예요. 그 시작이 자유민주주의 시작이 이거예요.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 왕정이 그 국민들 특히 개개인의 인권을 많이 침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침해를 받다 못하니까 야 나는 정말 인권 침해 안 받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 보니까 딴 거 필요 없고 국가 권력이 나한테 개입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 끼어들지 마. 특히 국가기관 함부로 끼어들지 마.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발전해가지고 야 국가기관이라는 놈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항상 시민의 인생에 끼어들려고 한다. 따라서 이거를 국가기관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야 그러면은 치안하고 국방은 누가 하니? 아 그럼 치안하고 국방은 하긴 해야겠네. 그럼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근데 치안하고 국방이라는 게 항상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언제든지 치안하고 국방하라 그랬는데 이 물리력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러면 시민의 통제하에 두면 되겠다. 그 시민한테 통제해 두는 방법이 뭐?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핵심은 그래서 의회야.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공권력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법치주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뭐 북한하고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되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 시험 강사를 했다는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건 못 배워서도 아니고 인간이 나빠서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이 싫어, 공산당 미워, 반북, 반공 요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이념체제를 못 벗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북한 가지고 안 되니까 중국 가지고 시비 거죠.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중국에 가니까 뭐 임금도 싸고 시장도 넓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정광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네, 친중 정책 펼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지들이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참. 아, 이거 얘기가 옆으로 자꾸 새겠네. 아,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원래 주제는요. 어.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 제가 맨 처음에 이 장용진 TV에 처음 출연해서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좀 감회가 새로운데 사실 이제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처음에 보도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나름대로 정보들을 수집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패로 끝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패라고 그러니까 열이 확 받더라고요. 많이 봤죠. 네. 결국 실패한 거죠, 결국에. 네, 완전히 실패했고 제가 맨 처음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설명드렸을 때가 처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뜬금없이 윤석열이 그렇죠. 갑자기 브리핑을 시작했고 뜬금없이. 네, 그리고 안덕근 그러니까 산업부조차도 패싱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산업부 패싱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멋대로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도 산업부가 펼쳐졌고 거꾸로 수습을 하는. 네,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안덕근이 그때 뭐 삼성전자에 시총 5배다. 우리 그 정도로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장밋빛을 그렸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어떤 비리적인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해서 당시에 석유 매장에 대해서 언급했던 천공과 뭐 국힘 인사들 그리고 맞아. 조선일보나 이런 여러 사람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집중하고 있었던 게 영포라인이라고 해서 이명박 쪽에 그 자원외교 비리를 이거 따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영포라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실패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로 끝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게이트다. 네, 동해석유 게이트라고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나 천공이나 또는 뭐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 그다음에 뭐 포스코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께 다 엮여 들어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한마디로 보자면은 대국민 사기를 위한 아이템 극이었군요. 아이템이다. 그때 저희가 제목을 합작 비리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합작 비리였다. 그래서 동해석유 게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 이게 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여기 연루된 사람들을 좀 보죠. 일단 영포라인이 걸렸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영포라인이 이제 그 포스코 일쪽을 거치면서 또는 건설업체라든지 또는 뭐 석유업체라든지 또 그쪽 관련된 뭐 벤처업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포라인들이 뭔가 작동을 한 것 같더라라는 네. 얘기 한 가지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건희나 또 천공이나 이쪽에서 뭔가 좀 손을 쓴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김건희 쪽에서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 영포라인과 손이 닿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석유 시추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걸 그때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산업부에서도 이 동해 석유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거는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예산을 좀 슈킹하려고 하는 거 아니느냐. 그렇죠. 예, 이런 의혹을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이 어쨌든 그 이명박의 자원외교 한참 문제돼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때 이제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이명박의 자원 비리를 좀 따라해서 벤치마킹한 게 네. 아니냐. 이권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라고 명명되기 전에 이틀 전에 국민일보 단독으로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네, 제가 기억해요. 추가 유망 구조 발견, 51억 배럴 매장. 네. 이 보도가 나온 지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난 뒤에
실패했다. 대왕고래 실패했다. 네. 그러면은 뭐야? 유망구조 발견했다는 건 뭐고 실패했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실제로 액트지오에다가 하나 더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왕고래 말고 같은 울릉분지에 또 다른 매장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달라 했는데 액트지오에서 추가적으로 51억 배럴 매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다. 또 사기 치려고 네, 사기 그렇죠. 투네. 그래서 이거를 마기상어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 마기상어가 하나 더 있다. 여기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 모든 기본적인 사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뭐 엄청 좋은 사업이 있다고 막 하라 그래. 근데 처음에 상태가 좀 안 좋거든.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잘 될 그런 보장이 어딨냐.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거야. 자, 두 번째 프로젝트 있어. 여기로 가자. 요렇게 해서 끌고 가. 그래서 3번, 4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거기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구조를 따라가고 있었네. 대왕고래 망하니까 마기상어? 마기상어 프로젝트라고요. 네.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추가로 발견된 14개 유망구조. 이것들이 네. 우리 국민들을 뭐야 이거 뺏겨 먹으려고 작정했구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이제 한국석유공사 주가가 3일 폭등했다 이제 나오는데 마기상어 프로젝트가 처음 이제 나오고 나서 이게 국민일보에서 갑자기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니 대왕고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우리 알 수 없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마기상어냐 이런 좀 의문을 품는 여론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 마기상어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까 액트지오에서 또 유망성 평가를 했던 거고 그걸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석유공사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처음 말씀하셨을 때 기억하는 게 이 당시 시추선 이런 거 계약하고 하는 과정에도 포스코라든지 김건희 쪽 라인이 많이 얽혀 들어갔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철강 기업 중에 넥스틸이라고 또 있고요. 그건 네. 포항을 연고로 둔 기업이 있고, 넥스틸.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었죠. 거기는 미얀마 가스전을 실제로 했었으니까 이 사업과도 연관이 됐을 거다 해서 회의를 2차례 정도 했었고, 그리고 그 포항 쪽에 또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포스코 지원했던 사람이었고. 넥스틸이가 생각나는데 그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도 조금 손을 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김건희야 이거는 딱 김건희가 넥스틸 듣는데 바로 김건희가 딱 떠오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가지고 시추 선반을 끌고 오긴 했는데 그거는 시추선은 한 번 써먹어가지고는 돈이 안 남거든. 한 5번 써먹어야 돈이 남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시추 작업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네. 그래서 마기상어 프로젝트가 떴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틀 뒤에 산업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최남호 2차관이라고 네. 안덕근 장관과 함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주요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인물이 후에 그 원전 사업 체코 원전에도 안덕근과 함께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산업부가 아주 윤석열 그 주변 사람들이 해먹는 그런 어떤 지원 비리 지원 지원 부처처럼 사격은 돼버리겠네요. 아주 지원 사격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 최남호 2차관이 갑자기 6일에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시추 작업이 지난 4일에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시추를 진행한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에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가스가 가스 포화도를 보게 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았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여기에 정무적 개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된 거죠. 정무적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무적 개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이 어쨌든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정무적 개입이라는 게 네. 중요한 얘기죠. 이 정무적 개입을 얘기하게 된 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거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윤석열이 밀어붙이니까 대통령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빠져나가네 이제. 이제 이런 걸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참고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뭐 이제 결재를 거쳤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산업부 내에서도 지금 뭐야 지금 균열이 분분한 거죠. 있는 네. 거예요? 상당히 의견이 이제 분분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정무적 개입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또 그런데 또 그거 이 상황에서 여지는 근데 또 열었습니다. 이제 마기상어를 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마기상어 들어간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왕고래도 사실 어. 이번에 시추가 된 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거 그래도 보니까 나름 경제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아니 전형적인 사기 애매하게 수법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라는 그러니까 거는 이게 하지 전형적인 말라는 사기 거예요. 수법이에요, 솔직히. 아, 이게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떴다방 사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가 있다. 여기 투자해라. 근데 당연히 엉망이죠. 투자금 다 날리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투자자들 찾아가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이건 좀 시간이 걸리고 이건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단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가까운 데 하나 있다. 요거 한번 해보겠느냐. 요거 터지고 좀 기다리면은 원래 했던 거 터질 거다. 요렇게 하면서 또 돈을 투자를 받아요. 물론 그것도 사기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나타나. 내가 두 번이나 실패해서 너무 죄송해서 쪽팔려 죽겠는데 세 번째 이건 정말 확실하다. 이거는 정말 내가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꼽을 쳐놨던 건데 너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또 끌고 와. 지금 딱 그 사기 루틴대로 패턴으로, 네. 정부 관료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하네. 시점도 묘한 게 원래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 6월쯤에 중간 복구하고 그다음 8월쯤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월에 이 발표를 했다라는 건 결국 윤석열 탄핵 정국에 맞춰서 이걸 털고 가겠다니. 털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워낙 심각한 사안이니까 이게 지금 석유공사 제가 후에 이제 후수를 하겠지만 석유공사도 지금 굉장히 예산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차 변론에서도 나왔듯이 이 윤석열이 예산 삭감,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대왕고래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쿠데타 했다. 참, 예산 안 준다고 쿠데타는 그러니까 참 많아. 그런 명분을 쌓고 있는 와중에 1시간 반 전인가 이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묘한 게 아무래도 이 산업부 내에서 최남우 2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털고 가려고 했구나. 그러면 안덕근 장관과의 연결이 있었냐?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만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소통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삼성전자 시총 5배라며.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시총의 5분의 1이라도 뭐 좀 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건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지금 1,000억만 들어갔어요. 지금 예산이. 야, 근데 여기서 또 시추하자고 1,000억 들여가지고 야 정말 나쁜 놈들이네. 하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뽑아먹으려고 등골 뽑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산업부에서 조기에 이게 실패 공약을 해버린 거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분위기는 그거예요. 그 윤석열 쪽에 여전히 아직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윤석열은 감옥에 갔지만 우리는 해먹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기상업 프로젝트를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예산을 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산업부에서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윤석열이가 저지르는 대왕고래도 이거 대박
난리가 날 문제인데 완전 쪽박인데 여기 마기 상업까지 또 하려고 그러네. 야 막아. 자칫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그러니까 다 산업부가 뒤집었으니까. 다 책임져야 되니까 야 막아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대왕고래 실패했다 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산업부 안에서 두 세력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건데. 공존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야. 산업부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래 실패했어. 그러면은 이 실패를 해서 단순히 실패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누구냐?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후에 진행될 마기상어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잠깐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고 빠질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야? 누가 지금 여기서 제일 큰 이익을 본 겁니까? 우선은 이익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을 얘기하기 전, 먼저는 그 부추기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예, 부추기는 자들이 있겠지. 물론 이익 보는 사람이 뒤에 있겠으나 앞에서 바람 잡는 놈들이 있죠. 그쵸, 있죠. 어느 놈이 바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권성동 의원,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도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박춘섭 이제 경제수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시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추 더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이제 시추는 이거 이번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더 해야 된다. 그러다가 뭐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또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 정말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대왕고래였다라고 이렇게 개뻥을 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지만 설령 진짜 그렇게 했다 할지언정 문재인 정부가 안 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그 혹시 사장 남천동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우리 헬마우스하고 오창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습할지 모르겠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분명히 쪽박인데 어찌 수습할지 모르겠다.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할 거 아니냐. 문재인의 기획 작품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그때 농담을 했었거든요. 진담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딱 그렇게 되는데 야 참 이거 참 말도 안 말을 되는데. 못 하겠어요. 농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박춘섭 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분은 예전에 제가 이수견 대법관 한참 얘기할 때 그 이수견 대법관의 남편이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각으로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박춘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 헌재 변론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가이아나 시추나 이런 것도 다 16%밖에 안 됐는데 우리 건 20%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국회 측 변호인이 이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어쨌든 윤석열과 함께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이거는 예산적으로 뭐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첨언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첨언도 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건데, 그 첨언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을. 그러니까 본인이 뭘 지금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멘붕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거는 문제가 없고
있고 민주당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문제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민주당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있던 석유를 빼돌렸어? 뭐가?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나 지금 진짜 얼척이 없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실패한 거를 그나마 그 정도로 해서 막아낸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감지덕지해야 될 판에 손해를 줄인 건데 이거를 참 민주당 탓을 한다는 게 웃기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나왔던 사람이 저기 나오고 저기 나왔던 사람이 거기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박준석 이 경제수석 같은 사람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등장한 사람인데 보니까 어제 헌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 결국 내란 세력인 거야. 고놈이 고놈이고 지금 권성동 권영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권성동 권영세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설치고 있는 자들인 거 아니에요. 선봉장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왕 역적 프로젝트였던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 윤석열이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업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동공이 유달리 막 흔들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동공이 흔들렸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산업부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저도 이거는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사에 따르면 그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 윤석열이 탄핵 정국 이후에 이거를 국면을 전환하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탄핵 국면 전환을 못하고 이거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참. 아니 뭐 이걸로 무슨 국면 전환이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와중에 권성동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더 계속 밀고 나가라는 식으로 닥달을 한 모양이에요. 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번에 네. 나온 기사인 거죠? 그렇죠. 이철규 의원하고 권성동이 권성동하고. 여기서 설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접어라고 했다가 똑바로 했다가 하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질책을 했다. 그러니까 최남호 차관이 정무적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이제 끝나진 않은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그걸 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그것도 브리핑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 차관을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이. 아니 무슨 소린가 했더니 결국 그 말이었군요. 뭐 결국엔 실패 안 했는데 왜 실패했다라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뭔데 정무 어쩌고 저쩌고 하니 야 너 말 똑바로 안 할래? 너 그런 거죠. 결국에 그러면 지금 국민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자는 권성동하고 권영세 이런 놈들도 끼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산업부 분위기는 보니까 이 대왕고래에서 빨리 손을 떼야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쪽 편에서는 계속 몰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몰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권성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두 가지겠죠. 뭐 하나는 진짜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먹으려고 했다든지 주머니에다가 뭔가 이렇게 돈이든지 뭐든지 이득을 취하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헌재에서처럼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이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논리가 완전히 파괴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해지는 사안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 어쨌든 권성동과 권영세는 지금 이 사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뭔가 있네. 뭔가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철규 권성동의 공통점은 뭘까요? 국민의힘 말고. 강원도. 네, 강원도 중에서도 동해안이에요. 동해안. 동해안. 포항까지 쭉 이어져요.
이야. 그러니까 강릉, 뭐 삼척, 동해, 네. 그다음에 이게 영덕, 포항 포항. 이렇게 쭉 네네. 이어지잖아요. 은근히 같은 경상도끼리 뭉치는 것보다 동해안끼리 더 잘 뭉쳐요. 경상남북도보다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끼리 또 자기들끼리 오래 더 정서가 오래 더 또 겹친다고 봐야 되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했으면 강릉이나 동해 삼척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건설업체나 이런 지역의 이권들하고 이 이철규 권성동이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왕고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까지 질책을 할 일인가요? 그렇지. 그것도 그냥 일반 공무원을 데려다 놓고서는 아무리 2차관이라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부가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인데 산업부는 지금 빨리 손절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게. 나머지는 몰라. 그런 거죠. 근데 나머지 책임을 질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이제 독박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은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긴 하는데 윤석열 지금 감옥 가 있고 어떻게 이거 누가 그렇다고- 책임져 이거? 그렇다고 뭐 안덕근 장관이 책임질 거예요? 뭐요? 어차피 그 사람은 물러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요. 산업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면 그 새 정부의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빨리 털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일 나쁜 놈은 그 액트지오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사람은 국제 사기꾼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서 써주고 그 돈 원하는 대로 써줄 터이니 돈 내놔. 그래서 40억을 챙겼습니다. 40억.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와. 이 사람 세금을 못 내 가지고 네. 업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40억씩이나 챙겼으면 갑자기 갑부된 거네. 완전히 갑부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사람이 급작스럽게 재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 딱 봐도 이거 제대로 유명성 평가 제대로 안 해주고 대충 돈 써주고 우리 한국 측으로부터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번에 40억 받았다라는 얘기를 보니 역시 그 한국 측에서 미리 돈을 주고 이 사람을 포섭한 거구나 이런 게 확연히 드러난 셈인 거죠. 이 사람이 시추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손을 쓴 걸로 돼 있는데 40억 플러스 알파군요. 그렇죠. 더 많이 챙겨 먹었겠네요.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게 40억이라서 뭐 실제적으로는 더 되겠죠 아마. 진짜 돈 벌기 쉽다. 우리 왜 이렇게 사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땐 정말 세금 내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세금만 문제가 되고 뭐 어쨌든 그래 40억까지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없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계속.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없는 대통령실에서 또 이번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실에서 2,700조? 2,700조 정도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2,700조요? 네. 2,700억도 아니고 2,700조? 그리고 마기상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반드시 이거는 시추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없는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누구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겠지. 김건희겠죠. 그러니까 김건희의 의지가 있는 거죠, 지금. 김건희가 지금 여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뭔가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뒤져봐야 되겠군요. 네, 뭔가. 실제로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도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 쪽 인물들이 김건희 라인에 줄을 많이 댔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
포스코 쪽에 사업권이라는 거예요. 음. 포스코에 여러 가지 관련된 납품 사업도 있고 폐기물 처리 사업도 있고 운송 사업도 있고 한데 워낙에 등치가 큰 곳이기 때문에 뭐 하나 그 이권 하나 업체 하나만 딱 떨어져도 사업권 하나만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이득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가 좀 뒷거래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건희가 그렇지 않고서야 마귀상업 프로젝트라는 것이 갑자기 국민일보 단독으로 그렇게 나온 것도 국민일보 단독이라는 것도 내가 의심스러워,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포스코 쪽에서도 제가 지금 봤을 때 한참 철강이나 2차 전지 사업이 원래 최정우 회장 때 엄청 왕성했다가 이번에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면서부터 특히 장인화 회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철강이랑 2차 전지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거는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이 사업을 되살려야 되는데 사업을 살리려면 돈이 결국 필요한 건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기상업 프로젝트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럼 주가를 결국 주가 조작일 가능성도 있고 또 건드릴 그 수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될 거예요. 네, 예산도 많이 예산을 투입되죠. 해먹겠다라는 뜻인데 결국에 그 피해는 다 우리 국민들이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홍게 잡는 어민들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근데 그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지역세 같은 거를 입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한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식으로 어민을 핑계로 해가지고 또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했겠네. 그럴 그런 수도 경우가 있는 많아요. 거고. 이게 예산을 네.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다라고 핑계 대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꿀꺽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어쨌든 예산 투입한다 한참 얘기는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에 참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 중 하나인데 이번에 안덕근 장관이 어쨌든 탄핵 정국에서 지금 내란에 그때 국무회의에는 불출석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도 빨리 손절을 하려고 하면 지급이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최남호 2차관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고 실제로 최남호 2차관이 정무적 개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언론사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정무적 개입은 잘못 얘기를 한 거다. 이제 정치적 논란을 정무적 개입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논란은 말 그대로 여야 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의 설전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정무적 개입은 윤석열이 개입했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덕근은 정무적 개입, 그러니까 윤석열이 포함된 정무적 개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힘 간의 예산 싸움에서 비롯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남호가 다르게 설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정무적 개입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 뭐야 지금 장관의 그럼 지금 위치가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 중 하나예요. 이 사람이 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실제적으로 뭐 석유공사랑 연관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산업부에서 실제적으로 뭐 뭔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장관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연결이 돼 있길래 이 사람이 지금 이번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를 하고 있나. 그리고 성정이 뭐 그렇게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몰라 그것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를 이야기로 하면서 밀어붙였던 인사 중 하나이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도 우리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났다고요. 네, 매도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2024년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거는 가스공사 임원들이 한참 대왕고래로 이제 주가 뛰기 시작한 그 6월에 한참 매도를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봤었고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을 때에도 그건 그냥 단순한 매도일 뿐이다라고 그냥 단순한 매도일 뿐이야.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아니 이거 분명히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인데 아,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주가 뜰 때 맞춰가지고 딱 팔고 이 또 주가 떨어지면 또 사들일 걸. 그러면 그렇죠. 우리 시민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완전히 쪽박 차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사들일 타이밍이겠는데 이거 말고도 가스공사 말고도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했고 또 8천억을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시추를 해결한 다음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회복해놨던 재정도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명박 자원비리 때도 한참 문제가 많았어서 석유공사가 그때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래저래 시민들만 피해를 보네요. 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원금 손실은 물론인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은 또 이걸 다 세금으로 결국 메워야 되는데 결국 다 우리 주머니에서 털려져 나가는 거고 이 와중에 엉뚱한 놈들이 이익을 받네요. 그렇죠. 보고 있죠. 지금 가뜩이나 뭐 지금 대왕고래 테마주 투자자들 뭐 무더기 급락 얘기하는데 막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넥스틸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 보는 건 일반 투자자들인 거고 대부분은 한참 호재일 때 윤석열의 그 갑작스러운 브리핑 이후에 한참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엄청 뛰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떨어지는 타이밍이고 마기상으로도 사실 조금 이제 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되나 보다 하고 투자를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 혈세를 투입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을 피해보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진짜 큰일 났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김건희와 관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이권은 누가 해먹었는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석유 시추 사업에 이렇게 함부로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석유 시추 사업은 진짜 석유가 터졌어야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석유가 나올 겁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례 처음 봤어. 박정희 이후에 처음 봤어. 박정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석유가 나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석유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자기꾼이었지만. 그런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나오지도 않은 석유가 대박 터진다고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사기극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진짜 누가 이득을 본 건지 반드시 밝혀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그 이명박 때 하베스트 석유권 때문에 한참 진상조사 있었고 이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탄핵 정국이 수습되고 나면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수습이 되고 나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 지금 석유공사에서 계속 그 진행되는 여러 공문들이나 서류들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공개하도록 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뭐 법적인 책임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되었든 뭐 여러 가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특검을 해야 돼요. 사실 특검을 좀 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참 답답한 마음이 좀 드네요. 해야 될 일이 많나요? 청산해야 될 게 많네요. 윤석열 때려잡고 난 다음에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네. 지금 윤석열이 싸나운 똥이 많아가지고. 네, 그 표현을 써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네, 좀 숭해갖고. 예. 우리 그 이내 씨는 안 써도 되고요. 내가 쓰면 돼. 네, 그거를 다 수습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좀 마음이 답답해 오는데 하나씩 풀어가면 또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